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저는 원래 사업이 본업이었지만 50% 이상의 시간을 가정사역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60대에 들어서자 이 사업을 아들에게 인계를 하고 사역에 더 전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8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에서 잘 적응을 해서 인정을 받고 6년 만에 과장과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유 사업이 주업인 우리 회사는 이미 사형길에 접어들어 있었고 생산업 자체가 차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한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너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지금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지금 직장에 그대로 있으면 평생 먹고 살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보다는 기업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고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기업이니까 그것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회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로서는 아주 반가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30년 이상 이만큼 키워온 이 사업을 여기서 대충 정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2년 전부터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1년 정도 실장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사장으로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할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십 년 동안을 내 밑에 있으면서 나에게 일을 배우고 같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았고 또 나를 상사로서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고 내 뜻에 세심하게 신경들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집에서와 같이 허물없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을 옮겼는데 사무실의 칸막이를 진한 하늘색으로 다 바꿔버리고 책상의 배열을 그동안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꾸고 멀쩡한 책상들을 또 다 팔아버리고 새로 사서 부장 이하의 모든 직원들의 의자를 다 부장급 의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무실이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내 회사 맞는가 하는 이상한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다 이렇게 바꾸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장이었더라면 내 스타일을 잘 알 테니까 감히 그렇게 바꿀 생각도 못했겠지만 내게 상의도 없이 다 바꿔버렸던 이 아들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 책상을 다 그렇게 고급으로 하고 사원들까지 부장급 의자로 다 바꾸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면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다시 원위치 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의자값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권위적이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으냐 또 저게 더 좋으냐 하면서 한참 토론을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들은 나를 아주 권위적인 구세대로 몰아버리고 나는 또 나대로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세대로 몰아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을 계속 주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놈이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회사에서는 회장인데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내가 사회생활의 위계질서도 아직 배우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아들이 이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잘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일을 좀 잊어버리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도 사실은 내게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평생 먹고 살고 사역을 할 돈을 다 벌어놨으니까 자기네들 잘 먹고 살고 종업원들도 잘 대우해 줘서
창업주인 나까지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회사 일에 그렇게 시시콜콜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사무실을 그렇게 바꾸어도 경비가 좀 들긴 하지만 그것이 회사 손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묘하게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무엇을 더 바라고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드디어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회사 운영의 일차적인 목표는 물론 이익이니까 우선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업의 목적과 문화와 분위기를 존중하고 이 회사를 물려주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표시로 내가 간혹 회사에 대한 의견을 말을 해주면 위계 질서를 떠나서 여기에 기쁘게 순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새로 회사를 맡았으니까 아버지와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내 스타일로 40년 가까이 만들어 온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바꿔버리고 나중에 지적을 했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0번을 양보해서 내 말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의 분위기는 의자값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문화와 전통의 문제이니까 앞으로는 내가 해온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지 말고 꼭 바꿀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단 나에게 상의를 해라 하고 주의를 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1차적으로 바라신 것이 우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보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이 다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표시로 사역을 내 마음대로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로 묻고 기쁨으로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이 두 번째의 요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라 하는 말씀을 유난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10의 1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10의 1의 정신도 아합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되 하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을 하라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무조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성취감에 사로잡혀 열심히만 하던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육신적인 부모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이 부모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미리 알고 여기에 대처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